안녕하세요. 강남 YK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우성주 원장입니다. 오늘 어떤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허리 치료에는 완치가 없다라고 하는데 환자분들이 생각할 때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사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치료를 하다 보면 처음에 오셨을 때는 치료를 받으러 와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오시는데 치료 이후에 중간중간 외래에서 이제 환자분들의 상태를 체크해보고 또 추가적인 치료를 위해서 진료를 보다 보면 처음에 내가 아팠던 건 해결이 됐는데 뭔가 남아있거나 아니면 또 새로운 부분의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꽤 있어요. 아무래도 척추의 구조상 허리 같은 경우만 따지더라도 요추가 5마디잖아요. 5마디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5마디가 다 아파서 수술을 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특정 부위, 흔히들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요추 4번, 5번 마디 이런 마디에 문제가 있다. 4번 마디에 대한 협착이라든지 디스크에 대한 치료를 수술이든 시술이든 뭔가 제거를 하거나 뭔가를 넓히거나 이런 치료를 하고 났는데 이후에 이제 불편한 증상들이 또 나타난단 말이죠. 예를 들면 내가 원래 아팠던 곳은 종아리 바깥쪽이 아팠는데 나는 근데 지금 갑자기 허벅지 앞쪽 부분이 아파요. 이런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 우리가 수술 전 MRI나 이런 검사를 해봤을 때 실제 4, 5번 마디가 아닌 그 윗마디에도 뭔가 병변이 있는 경우도 있을 테고 때론 치료를 하고 나서 한동안 잘 지내시다가 어느 시점에 또 불편하셔서 검사를 해봤더니 윗마디에 또 새로운 병변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 환자분들은 몇 번 마디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그냥 허리 아파서 치료했는데 또 다시 다른 곳이 또 아프다. 진짜 완치가 되긴 되는 거냐라고 고민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척추는 완치란 게 사실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제가 있는 마디가 있을 때 그 마디를 완전하게 새 제품으로 100% 1대1로 맞교환이 불가능해요. 소위 말해서 신제품으로 교체해드릴 수는 없고요. 이 지금 있는 제품을 최대한 원래의 제품의 성능에 가깝게 고쳐드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원장님 그 AS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떤 걸까요? 우선은 관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결국은 뼈와 뼈가 만나서 움직이는 부분이 형성되거든요. 이게 딱 움직이지 않고 그냥 한 덩어리면 더 이상의 문제가 될 건 사실 없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고 뼈와 뼈가 만나는데 그 움직임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간에 연골이 들어있기도 하고 바깥쪽에 이제 둘러싸고 있는 캡슐이라고 하는 껍질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사용을 함으로 노화가 되고 계속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조금씩 망가지기도 하고 헐거워지기도 하거든요. 이런 경우 우리가 디스크가 터져서 디스크를 제거하는 수술을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런 경우 디스크를 제거한 부분에 또 디스크가 뭐 나오고 안 나오고도 중요하지만 그 디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척추를 구성하고 있는 구조물 중에 하나인 후관절이라고 하는 부위가 있어요. 척추뼈 뒤쪽에 있는 뼈와 뼈가 만나는 구조인데요. 그 부분 일부를 좀 깎아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수술을 하고 나면 깎아낸 부분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관절이 조금 약해지겠죠. 원래 내 관절의 강도가 100이었다고 하면 깎아내는 부분이 30%든 40% 깎아내고 나면 약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두 번째, 척추의 이 뒤쪽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 항색인대라고 말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추착증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항색인대조차도 실질적으로는 이 척추관절이 움직임을 과도하게 하지 않도록 해주는 안정화에 기여하는 구조물이거든요. 이 부분을 제거해주면 아무래도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약해진다는 기준이 엄청나게 뭐가 망가지냐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반복적으로 계속 뭔가 외력이 가해지고 사용을 많이 하고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 그때 나빠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나사못을 이용한 유압술을 하는 경우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고정을 이제 하게 되면 유압을 한 마디는 사실상 흔들리거나 붙지 않는다. 이런 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하지만 잘 붙어서 이제 더 이상 움직임이 없으면 그 마디만큼은 완전하게 이제 치료가 끝납니다, 사실. 근데 이 유압술이 이제 진행되고 나면 인접해 있는 마디에 받는 힘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일꾼 3명 얘기했거든요. 한 마디를 고정하는데 일꾼이 위아래 그 해당되는 마디 3명의 일꾼이 있는데 가운데 있는 일꾼이 이제 은퇴해버린 거야. 그만둬버리면 남은 2 일꾼이 3명의 몫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중에서 특히 유압을 한 마디, 바로 윗마디가 힘을 좀 더 많이 받아요. 그래서 유압으로 인해서 이제 외력이 계속 가해지면 그 인접해 있던 마디가 정상적이었다 하더라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카메라를 돌리는데 정상적인 배속이 1배속이라고 하면 한 1.5배속으로 돌아가는 건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좀 더 빠른 시간에 자극을 받으니까 이 부분이 망가질 확률이 좀 높겠죠. 물론 유압술을 했다고 해서 모든 환자가 인접마디에 퇴행선멸하가 오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유압수를 하고 나면 인접 마디에 퇴행성 변화가 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4, 5번 마디를 유압수를 했는데 10년 정도 잘 쓰셨는데 또 통증이 발생하고 검사를 해봤더니 3, 4번 마디에 인접 마디에도 퇴행성 변화가 협착이 생겨서 이런 경우에 나사못을 이용해서 유압을 연장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 들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경우 또 한 마디를 연장하기 위해서 나사를 또 2개 양쪽으로 하나씩 받고 기둥을 연장해서 수술을 하다 보면 점점 수술하는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압수를 한 마디, 인접 마디에 퇴행성 변화가 왔다고 해서 무조건 그 다음번 수술은 또 연장해서 유압술이냐? 그렇진 않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공간만 좀 넓혀주면 되는 경우라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감압술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대신 유압술을 했던 마디, 윗마디가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소위 흔들린다는 거 가정을 해봤을 때 흔들리는 경우는 우리가 단순하게 감압술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계속 흔들림으로 인해서 이 주변부에 있는 구조물이 자꾸 두꺼워지거나 딱딱해지면서 신경을 자꾸 압박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궁극에는 그 불안정함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유압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첫 단추가 중요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맨 처음 수술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을 때 플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수술을 하려고 했던 범위 그리고 방법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협착이 있고 디스크가 있으니까 뭐 제거하고 근데 뭐 안쪽 바깥쪽 다 눌리니까 이런 경우 그냥 유압술 하자 라고 했을 때 생각보다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외래에서 환자분을 뵙고 치료를 볼 때 허리가 아픈 환자들 또는 목이 아픈 환자를 전체 척추를 반드시 찍어봐요. 그래서 그 찍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척추가 일단 어떻게 생겼는지도 궁금하지만 두 번째는 밸런스 문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마디는 특정 부분이지만 우리가 밸런스 면에서 이제 살펴봤을 때 어떤 분들은 척추가 전체적으로 중심축에서 벗어나서 허리가 이쪽으로 이렇게 많이 굽어진 분도 있고요. 반대로 배가 앞으로 나온 것처럼 허리가 뒤로 젖혀진 분도 있거든요. 또는 옆으로 이렇게 휘어진 분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밸런스가 망가져 있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특정 부분의 나쁜 부분만 우리가 유압술을 해주거나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마치 상자를 차곡차곡 쌓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줄을 맞춰서 잘 쌓으면 높은 부분까지 쌓을 수 있는데 이걸 대충대충 쌓으면 몇 개 쌓을 때까지는 무너지진 않지만 점점 많이 쌓을수록 불안정해지잖아요. 어느 순간 확 무너질 거란 말이죠. 척추가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척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 환자분들이 또 거꾸로 수술이나 네. 허리 치료에 대해서 조금 네. 선입견을 갖고 좀 네. 꺼리는 경우도 있으시더라고요. 어차피 해도 네. 또 망가지는데 또 망가지는데 이런 맞아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죠, 사실. 오셔서 이제 결과에 대한 말씀 또는 첫 진료를 볼 때 하시는 말씀 그냥 좀 불편해서 어떤지 알아보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치료에 대한 염두에 두고 오시는 분도 꽤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입장에서 처음 저한테 말씀하시는 내용이 저는 수술은 하진 않겠다 또는 뭐 나사못을 이용한 고정술은 하지 않겠다 나머지 다른 부분들이 혹시 없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있으세요. 아예 딱 답을 내리고 그렇죠, 맞아요. 이미 그런 유압술을 하셔야 될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나는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거부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이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를 또 알아보시고 아니면 본인이 치료해봤는데 치료 중에 힘들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유압술에 대한 거부감이 분명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치료하는 데 있어서 유압술을 무조건 1번으로 내세워야 되느냐 꼭 그렇진 않습니다. 어떤 수술하는 방법이 사실 몇 가지 없었던 시절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면 크게 뭔가 째서 뭐 통째로 없애고 뭐 나사받고 이런 거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의학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수술을 하거나 또는 시술적 단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단계로 세분화가 되어서 치료를 하잖아요. 그런 입장에서는 가장 큰 치료를 먼저 내세울 이유는 절대 없다는 거죠. 다만 환자분들이 그 부분들을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께 이러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오해를 좀 하셨을 수 있는데 우리가 치료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하셔야 될 어떤 타이밍이 있다면 그때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치료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허리 질환에는 완치가 없다라는 네. 선입견을 가지신 구독자분들께 네. 원장님이 할 수 있는 조언을 해주신다면 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완치란 건 없어요. 다만 척추 전문의의 도움을 통해서 서로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를 통해서 불편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서로 의견을 조율할 부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혹시 병원 오면은 또 반드시 막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시고 정말 시간을 끌다 안 돼서 나중에 보호자분이 모시고 오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이 불편함이 뭐 하루 이틀 아프셨다고 오시라는 뜻은 아니고요. 적어도 한 2주 뭐 이 정도 이상 계속 불편해진다거나 또는 뭐 약을 좀 드셔보셨는데도 호전이 전혀 없다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치료 시기를 너무 미루지는 않는 게 좋겠다. 너무 부담 갖지 않고 병원에 내원하셔서 이렇게 진료 받아보시고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